자동차 업계가 요즘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 판매량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그리고 LPG 같은 파워트레인이 많아요. 현대차를 예로 들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통계를 기준으로 2020년 승용차만 62만 9천 대인데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9만 대입니다. 이 가운데 6만 대가 하이브리드였고요. 그 다음 해인 2021년 8월까지 기록을 봐도 승용차가 38만 5천 대였는데요. 친환경차가 5만 1천 대, 하이브리드는 3만 5천 대죠. 차이가 있다면 올해 아이오닉 5나 포터 EV 같은 전기차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눈에 띄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율은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전체 판매의 약 14%가 친환경차, 전체의 9.5%가 하이브리드였고요. 올해는 13%가 친환경차, 9%가 하이브리드죠. 비슷하죠. 정리하자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게 대세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10대 중에 한두 대 정도가 이런 차들이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엔진만 달려있는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은 어떨까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가운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것들을 합한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올해 8월까지 전체 수입차의 34.3%나 됩니다. 나머지는 가솔린 엔진이 50.8%고요. 디젤이 14.9%죠. 국산차는 대략 친환경차가 14%에 불과한데 수입차는 34%니까 2배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작년에 같은 기간,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친환경차의 비율은 13.7%에 불과합니다. 이건 뭐 국산차하고 비슷한 수치잖아요. 14%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이거를 찾아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좀 눈에 띄네요. 작년에 전체의 9.9%를 하이브리드가 차지했었는데요. 올해는 25.4%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2.3%에서 7.1%로 늘어나면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들 때문이었어요. 통계만 놓고 보면 수입차가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친환경차를 많이 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차의 종류를 좀 살펴보죠. 전기차,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하게 요즘 기준의 친환경차죠. 국산차 중에는 아이오닉 5, EV6 같은 게 인기를 끌면서요, 마치 대세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입차에서도 뭐 포르쉐, 아우디 이런 브랜드를 시작으로 전기차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은 하이브리드 계열 자동차들인데 여기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통칭 친환경차에 넣는데 일단 이 속에서도 좀 나눠지는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원조 브랜드라고 부르는 토요타의 프리우스나 토요타의 캠리 혹은 뭐 렉서스의 ES 같은 이런 차들이 하이브리드였죠. 모터하고 배터리, 엔진 요것들이 모두 다 있어서 저속에서는 배터리와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을 하고요. 강한 힘이 필요하거나 빨리 달릴 때, 이럴 때는 엔진이 작동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입차 협회에서 구분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건 국산차에는 별로 없는 차종인데요. 하이브리드에 추가로 전기를 꼽아서 충전하는 기능을 더한 겁니다. 전기만 충전해서 40km에서 6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으니까 시내에서 출퇴근은 전기차로 하고요. 멀리 갈 때에는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로 유럽 차들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통계를 헷갈리게 만든 주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올 들어서 수입차가 본격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48V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음료수 종류처럼 보이는데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예요. 스트롱 하이브리드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렉서스에서 판매하는 차들이 대부분 스트롱 하이브리드예요. 토요타, 렉서스는 우리나라 판매량의 98% 정도를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스트롱 하이브리드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가 있을까요?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전체의 14%에서 갑자기 34%로 급등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판매를 시작한 벤츠의 E클래스나 CLS 혹은 SUV인 GLE나 심지어 고성능차 AMG GT 그리고 S클래스의 고급 모델 580만 해도 이런 차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볼보 같은 경우는 전 모델에서 아예 내연기관만 들어간 엔진은 판매를 중단했고요. 기본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B로 시작하는 엔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도 디펜더를 포함한 신차에 계속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 개선 효과는 크게 없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만든 방식인 거예요. 사실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아주 잠깐 모터가 가속을 도와주는데 이거를 실제 주행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배터리와 모터의 고전압을 사용하는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방식의 하이브리드와는 목적이나 구조 그리고 성능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 주행에서도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한가 여기에 차이가 좀 있죠. 가능하면 하이브리드, 불가능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구분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이건 더 복잡한 탄소 배출권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팩트체크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고 단순한 방법이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거죠. 48V 기반의 모터 시스템을 장착해서 자동차에도 큰 변화가 없고요.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제가 보기엔 수입차협회에서도 별도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통계에서는 하이브리드에 함께 보여주고 있어서 심지어 구입하는 소비자조차도 내 차가 하이브리드에 속한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류상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거는 맞는데 벤츠나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에서 사용하는 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거고요.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트롱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국산차로 따지면은 소렌토나 투싼 이런 데 들어갔던 지금 판매하는 이런 차들에 있는 하이브리드 그거를 스트롱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다 같은 하이브리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하신다면은 제가 전달드리려는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수입자동차 협회의 통계를 보다가 하이브리드가 작년 대비 3배, 4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상한 통계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다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이 통계에 살짝 왜곡이라고 하긴 뭐하고 분류상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수입차만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급증했지라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사실을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